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1월 15일 월요일 오후 6시 17분 비트코인 현재 5,800만원대 주봉이 마감이 되었는데, 일단은 상당히 많이 올라온 지점에서 이런 윗꼬리 형태의 음봉 형태의 주봉 상당히 좀 안 좋다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겠고요. 통상적으로 이 정도 꼬리가 달리게 되면 반작용으로 인해서 이런 형의 대칭 형태를 한번 찍어주고, 그랬을 때 5천만원 정도까지 한번 찍어주고 엄청난 이제 크기의 이제 V자 반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게 한번 좀 나올 수 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해 두시는 게 좋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구간에서 작년부터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해온 것도 맞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좀 꺾였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반감기 펌핑을 준비하는 조정이 한번 올 수 있다. 충분히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어차피 좀 단기적으로 접근할 경우에는 비트코인 이제 4시간봉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구간 아래 꼬리 찍고 쭉 이제 밀어 올려면서 48,900달러까지 찍고 일단은 수직으로 하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쌍바닥을 한번 찍어주고 나름 반등을 쳐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45K 정도까지의 단기 반등, 여기는 지켜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손절 같은 경우에 지금 롱을 보실 경우에는 어차피 여기 꼬리도 있고 여기 지지를 이제 생각을 하고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자리를 손절을 잡고 41,700달러 정도가 되겠죠. 요 정도를 손절을 잡고 롱으로 한번 짧게 요 정도까지 하는 반등을 먹고, 그 다음에는 이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좀 많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숏을 잡게 되면 또 한번 이렇게 밀리는 그런 패턴형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단기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지만 이후에 더 빠지는 그림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그런 형태의 안 좋은 굉장히 큰 윗꼬리 주봉으로 좀 마감을 했다. 요 점을 조금 알아야 되고, 사실상 이 구간이 아래 꼬리를 굉장히 크게 달아주면서 큰 상승이 나왔더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윗꼬리가 이 정도로 또 크게 달렸더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34K에서 32K까지 좀 재수 없으면 많이 밀리면 이 정도까지 밀렸다가 어차피 이제 반감기가 또 4월에 있는데, 그럼 지금 1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 3, 4를 눌렸다가 이런 식으로 좀 돌리는 그림도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좀 큰 그림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조정도 충분히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현물 ETF까지 승인이 되고 매수세가 쏠려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호재가 소멸되면은 그 호재로 인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구간에서 충분한 이제 매수를 했던 그런 이제 세력들도 이런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익절을 하고 다시 한번 이제 내려왔을 때 또 이제 매수해서 이렇게 올리는 그런 움직임이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어 보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큰 아랫골입니다. 이 자리는 지켜줘야지만이 40,000달러죠. 이 40,000달러는 지켜줘야 다시 한번 이제 상승하는 추세를 그릴 수 있는 것이지, 이게 깨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좀 숏 추세가 좀 나올 수 있다. 두세 달간의 숏 추세. 그래서 월봉이 지금 1월 월봉 1월 지금 중순이죠. 절반 정도 지나왔지만 월봉이 이런 식으로 윗꼬리 마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내려왔을 때 결국에는 이제 30,000달러 지지를 좀 볼 수밖에 없고, 물론 이 이후에는 또 반감기라는 이슈, 여기서도 이제 반감기 지나고 반감기 1년 뒤부터 제대로 된 이제 불장 펌핑이 왔었죠. 그리고 특히나 여기서 코로나 때 엄청나게 달러를 찍어내고 원화를 찍어내고 경기 부양, 어쨌든 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돈을 뿌려서 경제를 좀 지탱했었고,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엄청난 물가 상승과 비트코인이라든지 주식의 상승기, 황금기를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제 쭉 눌리고 이제 24년 3월에서 6월 사이에는 금리 인하 시즌으로 들어가게 되고 다시 시장에 돈을 풀게 되고, 미국 대선이라든지 한국도 총선, 그리고 이제 대만이라든지 유럽에서도 선거들이 많은 시즌이 바로 이제 24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파퓰리즘 정책을 펴면서 이제 돈 뿌리기를 다시 할 건데, 그게 시장에 반영돼서 상승 추세로 쭉 다시 올라가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림 이후에 요런 식의 패턴이 쭉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제 25, 26년에 제대로 된 이제 불전 펌핑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단기적인 현물 ETF발 급반등, V자 급반등, 어떻게 보면 데드캣 바운스 기술적 반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요 구간에서 보는 윗꼬리 심하게 달고 이렇게 눌리죠. 윗꼬리 달리고 눌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눌림은 좀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되겠다. 무조건 롱만 치는 거는 이제 위험할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렇게 수직으로 크게 내리고 여기를 일단은 지지를 해주고 지금 살짝 이제 반등을 해주려는 움직임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여기 손절 잡고 어느 정도 44K에서 45K의 롱 반등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 요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어떨까?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일단은 비트가 좀 반등하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고, 더군다나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상당히 잘 가격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비트 빠진 거에 비해서는 이더리움이 좀 크게 빠지지 않았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 대비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수직으로 쭉 떨어졌을 때 거의 15% 가까이 큰 가격 하락을 보여줬었고, 그에 반해서 이더리움은 최고점 대비 여기서 이제 저점 찍을 때 한 8.9%, 9% 정도밖에 안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보다 가격 방어를 나름 지금 잘 해주고 있고, 아마도 이제 그 이후로는 비트코인이 현물 ETF 승인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에 비해서 이 이더리움은 비트의 상승률을 못 따라간 게 사실이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자금 흡수력, 도미넌스가 어느 정도 빠지게 되면서 이제 알트들도 나름 조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력, 그리고 알트들이 23년도에 전혀 힘을 못 썼기 때문에 24년도에는 뭔가 좀 보여줄 만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ETF 같은 경우에 대해서 승인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구간에서 저희도 이더리움 롱을 들어갔어요. 여기서 들어가서 좀 잘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뭐 비트도 좋지만 이제 올라갈 때의 힘 자체가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들이 좀 힘이 좋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런 쪽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위도 토요일날 추천드렸는데 2000%까지 지금 수익 인증이 올라왔고, 앱토스, 칠리즈, 뭐 이더리움 클래식, 최근에 마스크 네트워크부터 해가지고 알트들 위주로 롱을 쳤을 때 상당히 수익률이 지금 잘 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알트 장세는 언제까지 유지가 될 것이냐,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1월 25일에 블랙로커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걸려 있어요. 물론 승인이 연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일각에서는 뭐 5월에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는 있지만, 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처럼 그렇게 쉽게 ETF 승인이 날 거라고는 아직 뭐 섣불리 예단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싸리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 ETF 승인되었고, 이더리움에 대한 이제 다음 타자는 이더리움에 대한 이 기대감이 살아있는 지금 시점에서의 어떻게 보면 좀 강세. 하지만 이 강세도 1월 25일에 블랙로커의 이제 이더리움 트러스트가 이제 연기될 경우에는 실망하면서 빅쇼트가 또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 그때는 이제 알트들도 약세를 좀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기간이 지금 오늘 이제 1월 15일이고 통상적으로 25일에 이런 이벤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말까지 알트들의 강세,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좀 주춤하면서 빠지는 흐름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남은 이 일주일의 기간 동안 최대한 수익 날 수 있는 코인들을 좀 매매를 해서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를 만큼 오를 코인들, 예를 들면 수위 같은 코인들, 수위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왔죠. 물론 이런 코인들 우리가 숏을 보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지만, 만약에 수위가 주봉상으로 이런 식으로 음봉이 붙어버린다, 장악형 음봉으로 주봉이 이렇게 떠버린다라고 하면 오를 만큼 오른 시점에서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 숏으로 1200원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코인들 많이 오를 만큼 진짜 극도로 많이 올라간 코인들에서 숏 자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한 그런 것도 발라서, 물론 수위도 롱으로 좀 수익을 본 상태입니다. 보시면 수위 1월 13일에 이렇게 드렸어요. 칠리즈랑 같이 드렸는데 칠리즈도 쭉 잘 올라갔고 수위도 쭉 잘 올라갔어요. 수위 같은 경우에도 1.3에서 1.35 목표로 롱을 친 건데 1.395까지 올라가면서 목표가 이상 올라가줬죠. 그래서 수위 같은 경우에도 이때 추천드린 거죠. 13일날 쭉 올라가는 추세에서, 이런 추세에서는 어차피 알트들은 한번 방향 잡으면은 뭐 이제 크게 일봉으로 이제 윗골이 달린다든지 뭐 큰 어떤 하락 시그널이 나오기 전에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구간에서도 손절을 여기 짧게 잡고, 어차피 무너지면 이렇게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손절 짧게 잡고 롱을 쳤을 때 이런 식으로 추세 타고 좀 더 이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이런 구간에서 특히 좀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썼을 때 이런 식으로 수익 롱 쳐가지고 30배 정도 롱 쳤을 때 327% 수익, 2100% 수익. 왜냐면 이 알트 같은 경우에는 위든 아래든 좀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비트보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식의 2000% 수익까지도 지금 저희 카톡방에 인증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렇게 좀 올라갈 만한 코인들, 그리고 비트코인 내 분석 내용들 저희가 이제 무료로 실시간으로 카톡방에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특급 정보방 이쪽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저희가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더리움을 보시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 수직으로 한 방 쏘고 살짝 밀렸죠. 주말간 해가지고 쭉 밀렸지만 이 윗꼬리 부분을 먹어주면서 다시 한번 370만원대까지 쭉 올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400만원 찍고 빠지는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좀 단기 상승세를 이어주려면은 이 340만원짜리는 지금 지켜줘야 되고, 여기가 밀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320만원 지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밀리게 되면은 상당히 좀 그림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이 이더리움이 모든 알트들의 이제 맏형 노릇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가격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알트들이 조금 더 힘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트 매매를 할 때는 비트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의 움직임도 좀 신경을 쓰면서 이제 매매를 해야 되고, 일단은 비트가 단기 반등이 그래도 좀 나와주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올라갈 만한 알트들을 한번 좀
찾아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가장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있는 이더리움 클래식도 지금 보시면은 갑자기 이제 들어 올리면서 결국에는 쭉 내려오면서 주요 지지 라인들을 지금 다 이탈시키고, 보시면 여기 꼬리도 이탈시키고 여기 꼬리까지 지금 이탈이 나왔어요. 살짝 이탈 나왔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아래 꼬리 달리면서 결국엔 여기서 이제 W자를 그리면서 이제 위로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도 결국에는 36,000원 지켜주게 되면은 다시 한번 쭉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4만원에서 41,000원짜리까지 쳐주는데, 중요한 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여기 고점 자리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이렇게 단분간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돌파하느냐 못하냐는 아마도 1월 25일 이더리움 ETF 승인 이슈가 좀 걸려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코인의 패턴을 보시게 되면 주봉 패턴입니다. 여기서 쭉 밀어 올린 다음에 이때 고점 자리 살짝 올려주고 쭉 빠져버려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고점 자리를 살짝 한번 더 갈 것처럼 고점 돌파하자마자 이렇게 빠져버리죠. 그럼 지금도 이 고점 윗꼬리를 먹어주면서 돌파하는 척 하다가 이런 식으로 빠지는 그림도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정확하게 이더리움 클래식도 이제 사실 이 구간에서 이제 쭉 밀어 올린 이후에 어느 정도 약세를 보여줬고, 지금 나오는 반등이 찐 반등으로서 다시 한번 N자 패턴을 그리면서 위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전처럼 여기 살짝 뚫어주고 45,000원 찍고 이렇게 빠지는 그림도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로 보는 게 좋다.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손절은 잡아야 된다는 거죠. 36,000원 손절. 여기 깨지게 되면은 도로 제자리로 가는 게 이제 알트들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조심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이 구간에서 전반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만한 알트들은 어떤 게 있을까? 일단 저희가 주말에도 계속적으로 조금 분석을 하면서 수위, 앱토스, 칠리즈 다 잡아서 단기 수익을 어느 정도 냈었고요. 좀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코인으로는 일단 조금 잡코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센티넬이라든지 모스라든지 이런 코인들이 슬슬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코인들 특징이 바로 한번 쏴주고 바로 제자리로 온다. 이런 거는 실시간 대응 안 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물론 소액으로만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모스코인을 사놓는다라고 해도 그냥 200원에서 240원 이 정도는 그냥 매도를 걸어놓고 있으면 알아서 이제 찍고 내려올 때 익절이 돼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9시에 아침에 쏘는 척 하면서 도로 내려오고 9시에 쏘고 9시 반까지 제자리 돌아오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잡코인들 특히나 이제 센티넬이나 모스코인이라든지 뭐 아하 토큰이라든지 그런 코인들이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런 코인들이 그래도 한번 쏘기는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뭐 이런 것도 지금 차트를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바닥을 다졌으면 위로 한번 쏴줄만 하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150원, 센티넬도 150원 한번 찍고 내린다든지, 아하 토큰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제 찍고 내려왔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피레침을 찍는 움직임이 한 번씩 잡코인들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소액 접근을 해볼만 하다. 알파코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쏜 적이 없어요. 여기서 물론 간간히 짧게 쐈지만 결국에는 쭉 이제 돌리면서 한번 3,500원 찍고 내려온다든지 이런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어 보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한 비트코인 SV의 월봉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바닥에서 지금 상당한 거래량이 좀 붙어줬다. 이 정도의 거래량이 지금 업비트에서 있던 적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었다라는 점을 봤을 때 20만원 정도 찍는 움직임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주봉상으로도 지금 이 비트코인 SV가 보여주는 이 양봉이 쭉쭉 거래량 터지는 느낌. 근데 이제 크게 윗꼬리 달고 제자리로 돌아갔냐? 아니라는 거죠. 올려주고 지금 이 구간에서 횡보를 잘 해주고 한 방을 더 쏜 거기 때문에, 다만 이미 많이 올랐고 여기서 지금 설거지를 치는 그런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요 자리 저점 94,000원 정도는 손절을 잡고 한 방 더 쐈을 때 16만원, 17만원 정도는 노려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올려주고 지금 구간에서도 쉽게 바로 빠지는 그림이 아니고 여기서 한번 올려주고 지금 자리에서도 비트가 많이 빠지는 구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지지를 잘 보여줬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한 방 더 쐈을 때 상승 횡보 상승하는 그림 나오면서 16만원 정도 찍고 빠지는 그림도 나올 수 있어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앱토스도 최근 흐름이 좋은데, 이 앱토스는 요때 상장하고 나서 한번 누르고 위로 이제 쏘면서 25,000원을 찍고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는데 다시 한번 V자로 뭔가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크게 아래 꼬리를 한번 달아준 흔적이 보이고 결국에는 이 구간을 현재 지지를 하고 있다. 만원대를 지금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좀 눌려줬을 때 12,000원이나 11,000원 자리에서 한번 눌러주게 되면은 이 자리에서의 반등은 조금 나오는 패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천장도 마찬가지로 15,000원 천장도 현재 쉽게 뚫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눌려줬을 때 지짐했을 때 여기, 그리고 여기를 이제 한번 더 뚫어내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이제 17,0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는데,
워낙에 시총이 좀 무겁고 4.5조짜리 코인이고 움직임이 좀 더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번 타이밍에 고점 돌파를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면 한번 또 눌렸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그림도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메탈도 잡코인이죠. 잡코인 패턴대로 한 번씩 찌르고 내려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찔렀을 때 3,000에서 3,500원 찌르고 내리는 흐름, 이런 게 나올 수 있어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칠리즈, 시총 1조짜리 칠리즈인데, 뭐 칠리즈도 최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이제 카톡방에서도 잡아서 수익도 냈지만, 사실 이 칠리즈도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땅바닥이다, 여전히 땅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 140원에서 150원까지의 흐름은 지금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너무 올라간 게 없고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다른 코인들 다 올라갔는데 여전히 제자리에 있다라는 거는 약간 뭐 뒤늦게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안 올라간 코인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여전히 높지 않나. 그리고 거래량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좀 상당히 많이 저점에서 터져줬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위로 슈팅이 없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칠리즈도 여전히 한방 위로 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코인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분석 내용들을 카톡방에서 계속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주봉을 잠깐 보면 일단 주봉상으로 장대 음봉, 고점에서의 장대 음봉이 이런 식으로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 도미넌스가 좀 빠지는 현상, 당연히 이제 도미넌스가 빠지면은 이 구간에서 알트들이 좀 더 이제 강세가 나올 수 있고, 그거는 이제 비트 펌핑 이후에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이제 알트 펌핑이 나오는 약간 이제 상승 사이클의 마지막 수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 가격이 빠지면은 올라갔던 알트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어쨌거나 앞으로의 한 일주일 정도는 그래도 알트들의 강세를 점쳐볼 수가 있는 구간이겠다. 그거를 이제 도미넌스 흐름상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한 긍정적인 뉴스를 찾아보자면 어쨌건 간에 이제 현물들을 다 기관들이 보유를 이제 해야 현물 ETF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블랙록도 현재 11,4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약 7천억 정도 되는 엄청난 금액이죠. 그래서 블랙록이 이제 비트코인 7천억 개 정도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물량이 잠긴다라는 뜻이고, 앞으로 설사 이제 비트코인이 차트상 보여주는 이런 고점 시그널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반감기 펌핑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리고, 최악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3만 달러까지 눌린다 해도 사실 이런 구간을 주게 되면은 엄청난 또 박앤세일 기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바로 역사가 증명해주는 박앤세일 기간들,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샀을 때 결국에는 또 엄청난 이런 불장 사이클이 왔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은 이런 공포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빠질 때마다 더 산다는 어떤 고래 마인드로 접근하다 보면은 또 엄청난 상승, 비트코인 10만 달러까지 올라갔을 때 상당히 달달한 열매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흔들기가 나올 수 있고, 이런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터져버린 이런 윗꼬리들을 사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뭐 롱을 접근할 때는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고, 반대로 이제 숏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헤드앤숄더를 그리고 빠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46,000달러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또 이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숏을 잡았을 때 수익을 또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도 나름 고점에서 터져버린 이런 윗꼬리 영향으로 이제 당분간 좀 박스권 움직임 장세, 그리고 저점을 이탈한다 해도 이 4만 달러 이탈한다 그래서 뭐 한 번에 이제 35,000으로 빠지는 건 아니죠. 저점 깨고 꼬리 4시간 봉으로 달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반등, 꼬리 깨고 나서의 반등은 충분히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4만 달러 이탈한다 그래도 그 다음에 38,000 정도에서는 강하게 또 이런 식으로 반등 터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단기 타점들을 계속해서 이제 잡아서 단기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좋고, 레버리지를 쓰는 거는 그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알트코인들도 다 목표가랑 손절가를 정해서 이 구간 내에서 수익을 어느 정도 보면은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매매를 했을 때 단기 수익을 계속해서 쌓아나가는 게 지금은 유리한 전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장기적으로 이제 너무 롱만 보는 이제 접근은 이제는 조금 조심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위아래 타점 나올 때마다 좀 수익을 내면서 그리고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이제 많이 올라갈 만큼 올라간 코인들은 정확히 손절을 잡고 숏을 치는 전략, 그런 게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코인들,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구간 고점 충분히 높여준 상황에서 또 숏자리가 나올 수 있는 코인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코인들 최대한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또 제공을 해드리면서 최대한 안전하게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타점들 분석을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말간에 이제 비트코인이 많이 빠져가지고 굉장히 좀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 비트코인의 월봉을 한번 보시고
물론 아직 마무리된 월봉은 아니지만 1월 월봉이 만약에 지금 같은 형태로 마감이 돼도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면서 결국엔 이 상승 채널 안으로 이 지켜주는 채널을 지금 오버슈팅해서 과매수 구간으로 접어들면서 위로 쏜 거기 때문에 이게 다시 이런 식으로 채널 안으로 한번 들어왔다가 또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4,500만원 선까지 한번 또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흐름이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장기적인 관점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알트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월 25일 바로 다음 주 목요일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나올 수 있는 알트들의 숏 움직임도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수위 같은 경우에도 아마도 이번 주 뭐 다음 주까지 강세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어느 한순간부터 주봉으로 이제 음봉 뜨는 순간 마감봉으로 음봉 뜨는 순간부터는 숏 추세로 좀 크게 빠질 수도 있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알트들 같은 경우에는 한 이번 주 정도까지의 강세 그리고 수익을 어느 정도 좀 익절을 하는 그런 구간으로 삼아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목요일에 또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